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적발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매달 현금을 007 가방으로 담아서 매달 상납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채널A 이 내용 단독 취재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동지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아침 두 사람을 체포한 뒤 곧바로 이곳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는데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안봉근 전 비서관은 10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전 간부는 검찰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수년간 매달 1억 원씩을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국정원 측에 요구해 5만 원권으로 가득 찬 007 가방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측에 증빙 자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상납한 액수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두 사람이 체포됨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 고성호 정치부 차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 가운데 검찰의 칼날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기만 했던 이재만 그리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두 사람인데요. 1년 만에 결국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유정 기자, 자세한 이야기 앞서서 먼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긴급 체포됐던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검찰은 뇌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에는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쓰는 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매년 10억 원씩, 그러니까 4년 동안 40억 원을 이 안봉근 그리고 이재만, 정호선 이 비서관들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흘러갔다는 겁니다. 또 이 때문에 오늘은요, 전직 3명의 국정원장에 대한 자택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 비서관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사회부 기자와 전화 연결로 알아봤는데 심지어 이 돈을요, 직접 국정원에 요구를 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알아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측이 국정원에다가 갖고 와라라고 요구를 해서 갖고 온 돈이었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이현수 전 실장이 지금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채널A가 특종으로 지금 취재를 한 것 같은데요.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이 청와대에서 각각 제2부속실장 그리고 총무비서관을 맡았잖아요. 재직하던 한 4년 정도를 매달 1억 원씩 007 가방, 보통 이제 서류 가방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서류 가방에 1억을 채워서 서류 가방이 가득 현금으로 1억 채우려면 10,000건은 안 되고요. 5만 건으로 가득 채워야지 1억이 됩니다. 그 1억으로 된 것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전 실장 측에서, 즉 국정원 측에서 두 사람한테 정확히 전달을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요. 관련한 어떤 다른 증거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에 긴급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체포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가 아니고 그냥 체포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호 차장. 그런데 이 문고리 3인방 하면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에서 국회의원으로 첫 정치에 이 발을 디디던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였다면 이 3인방은 사실상 청와대 실세였습니다. 그랬죠. 19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1988년이죠.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이제 3명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요.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경호와 일정을 담당합니다.
사실상 그림자였죠.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계속 19년 동안, 18년 동안 옆에서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호성,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요. 정호성 비서관은 메시지 담당입니다. 주요 일정이나 아니면 연설문, 정무기획,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이재반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총무비서관을 했죠. 그러니까 예산, 인사, 그쪽 부분에 청와대 내에서 실세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문고리 3인방을 왜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끌어안았던 겁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네. 2007년도에 경선에서 패배한 후에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친박에서는 비주류였죠. 이 친박 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이 이명박 정부 내에서 친이계가 당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친박계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계를 만나기가 이렇게 수월치 않았습니다. 물론 만찬다고 만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시는 4인방이었는데요. 주로 3인방과 만나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의존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자신의 솔직한 얘기들을 밖으로 세워나가지 않으면서 네.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네. 이건 박 전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 최순실 씨를 매개로 해서 저 3인방이 구성이 됐고 저 3인방만 그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아버지가 가장 최측근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배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야인 생활하는 동안에도 주변에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캐릭터가 형성이 됩니다.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도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런 어떤 배타적인 캐릭터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를 매개로 한 저 3인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그 공유를 해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도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 3인방은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 더 그 위세가 올라가면서 네. 이렇게 올라간 위세에 따라서 국정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그렇군요. 특활비 같은 것들이 상납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지금 저희 화면 하단에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 A에서 보도할 추가 단독 특종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억 원씩 007 가방에 담아서 이 두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됐다는 내용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어지는 뉴스 A에서는요. 조윤선 전 장관은 국정원장에게 직접 돈가방을 받았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내용과 함께 이어지는 뉴스 A 꼭 채널 고정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고리 3인방을 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절대적인 믿음은요.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에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 그때에도 아주 굳건했습니다.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3인방인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를 떠난 직후에 2명의 비서관은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18년 동안의 인연과 의리를 한 방에 끊어버렸죠. 이 두 사람.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당시에 이제 친박계 내노라는 의원들은 다 이제 자택 앞으로 모였는데요. 근데 유독 이재만하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데요. 3월에도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해달라고 이제 당시 탄핵그래도 변호인단이 요청을 했는데 그들은 이제 거부했다고 전해지면서요. 네. 이제 정치권 내부에서는 혹시 배신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죠. 최명성 변호사. 이 두 사람, 이재만 안봉근, 이 비서관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섭섭한 마음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었다면서요. 예, 최명성 전 변호인인데요. 오늘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시면 새삼 인심이라는 게 무섭다. 이재만 안봉근의 탄핵 심판 증언을 부탁을 했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황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측근은요, 힘 있을 때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이 코빼기도 내밀지 않는다면서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나요, 이 두 사람,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었는데, 특히나 이 안봉근 전 비서관의 입장은 더더욱 매서웠습니다. 지난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검찰 수사 자료에 안봉근 이름 나오느냐, 그걸 좀 달라 하니까 법적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있어서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안봉근 왈, 만약 나를 건들면은, 나를 물고 늘어지면은 최순실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을 터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게 이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박지원 의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행적을 보면 뭔가 저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 그래도 박 전 대통령까지 보호하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안봉근 전 비서관하고 이재만,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사석이라든지 아니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 큰 거를 터뜨리겠다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난 그 특수활동비 같은 게 이재만하고 안봉근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금액이 그 정도만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고 더 커진다 그러면 제2의 국정농단 사건하고 관계가 게이트 같은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사건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검찰은 국정원에서 나온 이 돈 뭉치가 어디로 갔는지 돈의 향방을 아마 낱낱이 밝혀낼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두 사람, 글쎄요, 막판에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의리를 또 지키는 그런 자세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정치권을 좀 취재해봤는데요. 네.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네. 또 새로운 진술을 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그동안 안 보였던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 네.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약간 양분되는 분위기입니다. 아. 일단은 그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발목을 꽉 잡은 이 국정원 뇌물 관련 소식, 어떤 뇌물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이어지는 순서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청와대 간 검은 거래가 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새로 포함이 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왔던 이 국정농단 수사가 오늘로써 불법 자금과 뇌물 수수라는 전혀 다른 성격이 많이 다르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수사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정 기자. 예. 이 특수활동비, 뭐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 공무원의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 단골로 나오는 말이에요. 이 깜깜이 예산이라고도 하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영수증 증빙 자료도 필요 없고 비밀리에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예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일단 이런 그 특수활동비가 왜 책정됐냐를 보면은요, 기밀 유지가 유주되는 정보, 사건 수사와 이와 준하는 국정활동에 필요한 돈들이 있는데, 여기에 경비를 사용하게 되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특수활동비 사역의 절반 정도가 실제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감시해야 될 기관들이 있는데, 국회나 감사원이 있는데, 국정원은 또 은밀한 수사, 은밀한 정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이것이 늘 도마에 오르면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체크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체포한 것과 동시에요, 조윤선 전 장관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이 검찰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뇌물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이 두 사람만 연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또 누군가가 연관이 돼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종 기자. 예. 그러니까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그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석방된 상태입니다. 일부 무죄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건 전혀 다른 뇌물 사건과 또다시 연루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그 1심에서 위증 혐의만 받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약간 그 수사 도마 위에 올라와 있으나 아주 중요한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사용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조윤선 장관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이 가져온 이런 특수활동비를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채널A가 오늘 단독 보도하는 내용을 따라서 얘기를 해본다면 그 국정원장에게 직접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도 이번에 위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압수수색이 지금 됐다라는 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조윤선 전 장관 지금 2심 진행 중인데 화이트리스트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이 뇌물 부분은 또 상황이 아주 달라집니다. 금액 자체가 만약 뇌물 부분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조윤선 전 장관 1심에서 뭐 일부 무죄 받았던 게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고성호 차장, 이 국정원 게이트라는 또 새로운 게이트로 지금 물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점은 국정원이 청와대한테 상납을 한 겁니다. 현재 의혹은 혐의가 그렇고요. 네. 그렇게 보면 돈의 사용처, 돈을 과연 어디에 썼느냐. 네.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가설, 이제 의혹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청와대에서 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 두 번째, 당시 당 주류였던 친박계, 친박계 일부한테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수단체 등 이제 일부 외곽 단체에게 또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여부에 따라서 이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판도라의 상자, 새로운 국정원 게이트라는 국정원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돈을 한 달에 1억 원씩 007 가방에 현금으로 넣어서 상납한 이 뇌물 사건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 A에서 조윤선 장관이 국정원장에게 직접 돈을 받은 이유, 이 이유도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뉴스 탑10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를 상납받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전 간부는 검찰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수년간 매달 1억 원씩을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국정원 측의 요구에 5만 원권으로 가득 찬 007 가방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측에 증빙 자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상납한 액수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두 사람이 체포됨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 고성호 정치부 차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 가운데 검찰의 칼날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기만 했던 이재만 그리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두 사람인데요. 1년 만에 결국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유종 기자, 자세한 이야기 앞서서 먼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긴급 체포됐던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검찰은 뇌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에는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적발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매달 현금을 007 가방으로 담아서 매달 상납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채널A 이 내용 단독 취재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동지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아침 두 사람을 체포한 뒤 곧바로 이곳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는데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안봉근 전 비서관은 10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관련한 어떤 다른 증거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에 긴급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체포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가 아니고 그냥 체포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호 차장. 그런데 이 문고리 3인방, 하면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에서 국회의원으로 첫 정치에 이 발을 디디던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였다면 이 3인방은 사실상 청와대 실세였습니다. 그랬죠. 19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1988년이죠.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이제 3명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요. 그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경호와 일정을 담당합니다. 사실상 그림자였죠.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계속 19년 동안, 18년 동안 옆에서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호성,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요. 정호성 비서관은 메시지 담당입니다. 주요 일정이나 아니면 연설문, 정무기획,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총무비서관을 했죠. 그러니까 예산, 인사, 그쪽 부분에 청와대 내에서 실세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문고리 3인방을 왜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끌어안았던 겁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네. 2007년도에 경선에서 패배한 후에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친박에서는 비주류였죠. 이 친박 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이 이명박 정부 내에서 친이계가 당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친박계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계를 만나기가 이렇게 수월치 않았습니다. 물론 만찬다고 만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시는 4인방이었는데요. 주로 3인방과 만나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의존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자신의 솔직한 얘기들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으면서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네. 이건 박 전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최순실 씨를 매개로 해서 저 3인방이 구성이 됐고 저 3인방만 그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아버지가 가장 최측근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배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야인 생활하는 동안에도 주변에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캐릭터가 형성이 됩니다.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도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런 어떤 배타적인 캐릭터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를 매개로 한 저 3인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해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도 됐고 그렇게 하면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그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쓰는 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매년 10억 원씩 그러니까 4년 동안 40억 원을 이 안봉근 그리고 이재만, 정호선 이 비서관들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흘러갔다는 겁니다. 또 이 때문에 오늘은요 전직 3명의 국정원장에 대한 자택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 비서관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사회부 기자와 전화 연결로 알아봤는데 심지어 이 돈을요 직접 국정원에 요구를 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알아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측이 국정원에다가 갖고 와라라고 요구를 해서 갖고 온 돈이었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이현수 전 실장이 지금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네. 그 채널A가 특종으로 지금 취재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이 청와대에서 각각 제2부속실장 그리고 총무비서관을 맡았잖아요. 그 재직하던 한 4년 정도를 매달 1억 원씩 007 가방, 보통 이제 서류 가방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서류 가방에 1억을 채워서, 서류 가방이 가득 현금으로 1억 채우려면 10,000건은 안 되고요. 50,000건으로 가득 채워야지 1억이 됩니다. 그 1억으로 된 것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그 이전 실장 측에서, 즉 국정원 측에서 두 사람한테 정확히 전달을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요.